자, 넘어가서 철의 역사라고 하는 시가 이 시 역시 금욕적인 사창가 문해중앙에서 펼쳐내는 그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 한 편입니다. 같이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역사.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시작된다. 두근거리는 망치질과 뜨거운 풀무질이 시작되는 오전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고, 자작나무숲과 버려진 농구를 지나치는 철도와 증기기관의 무쇠는 그 어떤 애초를 향해 질주를 거듭한다. 철도의 끝이 잊을 수 없는 미지로 끓어오르면 대장장이의 상반신은 붉게 타오르고,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마침내 전설을 완성하는구나. 기차역을 바라보며 대장장이의 망치는 쉼없이 쿵쾅거린다. 대륙의 끝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기차의 기적은 무쇠처럼 달고 차갑구나. 대장장이의 상반신이 온 힘을 다해 쟁기나 호미 따위를 어루만지면 철의 역사는 시작되는구나. 뜨거움과 한몸이 되는 증기기관의 화부를 떠올리면 누군가는 투신을 상상하며 슬픔을 시작한다. 그렇게 철의 역사와 속삭임은 시작되는가. 그러나 단단한 첨탑위로 철의 역사가 무너질 때 뜨거움은 차갑고 단단한 선로의 목적지를 애써 상기하지 못한다.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세계대전의 등고선과 전사한 군인들의 버려진 유해처럼 쉽게 잊히고 사라진다. 차갑게 식은 대장장이의 도시락 뚜껑을 열면 죽어버린 새들의 날개와 부리는 흘러나온다. 그리하여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당금질은 하나의 군을 이루며 증기기관의 숨가쁜 여정을 탐문하기 시작한다. 철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구나. 쟁기와 호미를 다루는 미지의 농부를 떠올리며 대장장이가 풀무질을 할 때, 증기기관차의 화부가 철도의 끝을 예감하지 못할 때, 뜨거움은 영원히 타오르지 못하며 끝없이 쿵쾅거린다.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증기기관차의 화부는 철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가? 두근거리는 망치질과 담금질, 혹은 기차의 기적은 무쇠처럼 달고 차갑구나.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두근거리는 그 모든 몰락을 향해 사라지고 마는구나. 철의 역사. 제 시 제목으로서는 굉장히 강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어떤, 그렇죠. 예. 뭐 남극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그 많은 의미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철의 역사라고 하는 이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해낸 모든 우리 삶, 우리 세계들, 그에 시작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뭐 역사를 반복하고 이어져 나가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조차,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었던 삶과 세계의 모든 것조차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이제 철의 역사, 지배, 정복,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레미 다이아몬드인가요? 그 총균세라고 하는, 그죠? 지리학과 교수가 펼친 철의 역사, 문명의 역사겠죠. 정복의 역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총이라고 하는 무기겠죠. 무기, 균, 바이러스라는 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쇠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지고 문명을 또는 정복의 역사를 좀 밝히고자 했던 분이 이제 이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시를 조금 읽어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강한 어떤 강력함의 세계가 있는데, 결국 그런 세계는 무화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소멸. 소멸.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네. 되겠네요.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 경광과 단단함이 아승과 같이 영원하리라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사라져가는 세계이지 네. 않은가? 네, 그렇죠. 라고 하는 그 문제군요. 아, 그랬군요. 자,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죠.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시작된다. 두근거리는 망치질과 뜨거운 풀무질이 시작되는 오전으로부터 그것은 시작되고 자작나무 숲과 버려진 동굴을 지나치는 철도와 전기기관의 무쇠는 그 어떤 애초를 향해 질주를 거듭한다. 그 어떤 애초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된 반복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선생님 지향해 가고자 하는 어떤 세계죠. 본질. 예. 근데 본질. 그 본질이 무너져 버리고 철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본질이지만 그 본질은 과연 도래하는가, 있는가? 예. 본질은 무엇인가가 고정불변한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각자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질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본질은 원래 없는 것이야. 없는 것이 본질이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은 어떤 쪽이신가요? 원래 없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확고하게 뭔가 있는 것이야? 라고. 확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세계는 저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있고 그 세계를 구현할 수 설령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철의 세계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야만 되는 곳은 이제 그런 세계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본질이란 발견되는 것이야. 발견되는 그 지점이 바로 본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 어떤 애초를 향해 질주를 거듭한다. 철도의 끝이 잊을 수 없는 미지로 끌어오르면 대장장이의 상반신은 붉게 타오르고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마침내 전설을 완성하는구나. 기차역을 바라보며 대장장이의 망치는 쉼없이 쿵쾅거린다. 대장장이라고 이제 대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선생님 그 화자 자신일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대륙의 끝은 끝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기차의 기적은 무쇠처럼 달고 차갑구나. 대륙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듭된 얘기긴 하지만 본질 뭐 이런 이제 극단 극이겠죠. 극. 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세계의 네. 그 부분. 네, 그걸 망각하지 않기 위해 그 기차가 어떤 부정적인 철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세계인 거죠. 그 세계를 거쳐서 그래도 가고자 하는 곳은 그 대륙의 끝이 되겠죠. 예. 자, 대장장이의 상반신이 온 힘을 다해 쟁기나 호미 따위를 어루만지면 철의 역사는 시작되는구나. 뜨거움과 한 몸이 되는 전기기관의 화부를 떠올리면 누군가는 투신을 상상하며 슬픔을 시작한다. 그렇게 철의 역사와 속삭임은 시작되는가? 그러나 단단한 철탑 위로 철의 역사가 무너질 때 첨탑이군요. 네, 첨탑 위로 철의 역사가 무너질 때 이렇게 납니다. 그 아성이다. 도대체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턴 그 부분이 이제 사라져가는 무너지는 뜨거움은 차갑고 단단한 선로의 목적지를 내서 상기하지 못한다.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세계대전의 등고성과 자 물러설 수 없는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총균세 뭐 이런 쪽으로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 정복
이런 걸로 저는 또 뭐 비슷한 거죠. 예. 그 당시에는 강렬하고 강력했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러한 세계대전 또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는 그 당시에는 강력함이었고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었지만 다 사라지거나 잊힌 어떤 것들인 것처럼 이 모든 어떤 강렬한 철의 역사는 이렇게 쉽게 잊힐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죠. 자, 차갑게 식은 대장장이의 도시락 뚜껑을 열면 죽어버린 새들의 날개와 부리는 흘러나온다. 자, 공통적으로 우리가 시인들이 참 새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네. 많이 하고 저도 뭐 새 얘기하기도 하고 끝없이 표상화되고 끝없이 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시인들이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 시에도 대장장이의 도시락 뚜껑을 열면 죽어버린 새들입니다. 산 새가 아니고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세계가 닫혀버린 그 세계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대장장이가 철의 역사를 시작하는 아주 사소한 작은 지점이지만 그 대장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이 무쇠기관과 같은 철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대장장이는 어떤 강력한 총을 가진 자도 아니고 무쇠를 가진 자도 아니고 강력한 이 사람의 어떤 일상들이 있죠. 우리들과 같은 그 도시락 뚜껑을 열면 우리의 이러한 새로 이루어진 이극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속에서도 일상이 있는데 그 일상은 결국 죽어버린 새들의 날개나 부리처럼 어떤 죽음 혹은 비극이 여기에 이제 도초에 널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단검질은 하나의 군을 이루며 정기기관의 숨가쁜 여정을 탐문하기 시작한다. 철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구나. 쟁기와 호미를 다루는 미제의 농부를 떠올리며 대장장이가 풀무질을 할 때 전기기관차의 화부가 철도의 끝을 예감하지 못할 때 뜨거움은 영원히 타오르지 못하며 끝없이 쿵쾅거린다.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전기기관차의 화부는 철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가? 두근거리는 망치질과 단검질 혹은 기차의 기적은 무쇠처럼 달고 차갑구나.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두근거리는 그 모든 몰락을 향해 사라지고 마는구나. 자, 그리하여 철의 역사는 두근거리는 그 모든 몰락을 향해 사라지고 마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공이 이제 세 편의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참 선생님 시는 슬프군요. 사라지는 것들, 사라지는 소멸하는 것들, 지향에 가고 있지만 그 지향성이 도래하지 않는 그 절망, 이런 것들에 대한 비, 이런 것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편인데 이 시는 이제 조금 다른 제가 이제 분류를 하자면 굳이 분류를 하자면 세계성이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의 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제목이 두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 시집 카니발 문학동네 2011년에 그 시집에 수록된 시가 바로 저수지인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제목입니다. 이제 그동안 아주 이질적으로 낯선 제목의 프레이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이 시는 이제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입니다. 저수지.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여자가 떠오른 것은 저물녘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여자가 떠오른 순간 파문이 일었고 파문을 따라 해넘이의 붉은 빛이 넘실댔다. 여자가 떠오른 것은 바람이 잔잔해진 정막 속에서였다. 다시 바람이 불었고 바람을 따라 산그림자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여자의 등은 단호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다. 등을 돌린 채 저수지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바닥에 깊은 어둠을 굽어보고 있다. 어둠을 훑는 여자의 시선을 따라 저물녘의 마지막 순간이 사라진다. 여자는 무엇을 놓고 왔는지
하염없이 저수지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던 것인지 여자의 시선은 처연히 어둠을 헤집고 있다. 창백한 어둠 속의 시선을 풀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여자의 양팔은 저수지의 바닥을 향해 있다. 무엇을 잡으려 했는지, 무엇을 건지려 했는지 뻗은 손의 끝은 힘없이 굽어있고 수초처럼 여자의 팔이 느리게 흔들렸다. 여자의 신발이 발견되었다고도 하고 여자의 목걸이가 발견되었다고도 했다. 저수지를 향하던 여자의 발자국을 따라 풀이 눕기도 하고 그녀의 구두가 남긴 무늬를 따라 숲의 어둠이 들어섰다고도 했다. 저물녘의 마지막 순간과 해넘이의 산그림자가 사라지는 계절이었다. 아직 눈을 감지 못한 것인지 지금도 여전히. 자, 이 시는 아까 읽어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시는 선생님이 이제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꽤 우리는 깊이 있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 시가 이제 그렇죠.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세계로 이행해 가지 못하는 이 현실적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시는 이제 그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생이라고 하는 부분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양분을 한다면, 이 여자는, 이 시속의 대상은, 죽은 자죠. 죽은 자죠. 네, 죽은 자죠. 죽은 자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지나온 자기의 족적을 향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간절히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선생님은 이 현실적 세계를 무화시키거나 이행해 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그 반대적인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이 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나요? 여기. 그 제가 두 번째 시집에서는 그 죽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결국 이제 중국인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세 번째 시집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은 세 번째 시집의 소멸은 다음 지점을 나아가고 싶은 어떤 세계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세계는 이 소멸 자체로 끝나버린 세계죠.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지나온 것들, 그것에 대한 갈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온 것들. 그리고 결국 우리 세계에서 어떤 희망이나 혹은 절망이더라도 다음 지점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통해서 종료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비극적으로 세계를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서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론적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완결이 됐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돌아간 세계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세계고 무화된 이 세계가 무화된 세계고 욕망이 없는 세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죽음을 껴안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한 죽음이잖아요. 이승의 세계를 계속해서 그렇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붙잡고 있는 불행한 여자죠. 불행한 여자죠. 근데 이 여자는 무엇을 그렇게 잡고 있고 싶었을까요? 이승에서의 삶을.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삶이 사연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긍정적이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시집을 쓸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극으로 인식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시에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 묘사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묘사보다도 저는 지배적인 정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적 인식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무엇인데, 그 미적 인식으로서의 장면 중에서 이 당시 죽음이라고 하는 장면이 가장 적합한,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지배적인 정황으로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완성의 어떤 단계로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 세계에서의 어떤 극한의 끝이라고 저는 비극적으로 인식을 했던 거죠. 하나의 과정이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간다. 완성의 어떤 세계는 그 지점이겠지만 저로서는 이승에서의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끝나고 소멸되는 비극적 국면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살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떠돌까, 그렇죠. 예, 예. 떠돌까.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이 여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적용하면 무엇이 저 여자의 저 한이 많은 무언가가 있어서 떠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하늘을 등지고 자기가 지나왔던 그 발자국을 응시할까? 네. 응시죠. 응시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슬프군 뭐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선생님께서 나는 이렇게 왔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내실을 조금 더 심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한번 좀 있습니다. 저는 시를 쓰고 이제 처음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시나 현대성에 대한 언급을 해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다른 지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시적인 어떤 가장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현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지점을 내가 구현한다면 그렇다면 아까 이제 어떤 자연이나 유토피아나 그런 지점을 지금과는 다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시적인 앞으로의 이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와 이제 제시라고 하는 두 문제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현실이 굉장히 뭐 핍진하다고 할까요?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본다면 누구나가 다 벗어나고 싶죠. 네, 누구나가 그렇죠. 다 벗어나고 싶고 그것을 이제 그렇지 않은 세계로 이행해 가고 싶어서 이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행해 갑니다. 그 이행에 가서 그게 안주하거나 그게 침몰하거나 그게 동화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시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돼 가는 세계에 대한 어떤 세계성을 다시 구현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그 숙명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인인데 앞으로 이제 선생님 시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세계 이행해 가고자 하는 그 세계에 대한 몸부림이죠. 그 몸부림을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고통과 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얼핏 그런 것들이 세계가 내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얼핏 시의 그 행이죠. 문맥 속에 이렇게 감춰서 내포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세계로 이렇게 구체화돼서 좀 제시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네. 이제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제가 창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문해지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시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몇몇 그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시를 쓰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쪽이죠. 젊은 아이들 그 생각은 요즘 뭐 어떤가요? 이제 학생들, 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그냥 뭐 문창과나 뭐 공문학과, 문창과 국문과에서 예. 일단 뭐 시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현격히 줄었다는 거죠. 현격히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문예창작과나 국문과의 위상이 예전 같지도 못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글을 쓰는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요, 기존의 우리 문단의 어떤 모습하고는 여러모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꼭 긍정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요즘 학생들은 그 등단이라고 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 우리 선배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의문을 직접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집 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어떤 문단의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기도 하면서 시집 출판에 대한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 정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또 SNS의 어떤 확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 어떤 문예지나 기존의 어떤 문단에서의 가졌던 그런 그 제도화된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SNS가 소통이 되고 또 작동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좀 해야 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뭐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네, 일단 뭐 이러저러한 강의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시 창작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인문학, 뭐 글쓰기, 이제 강의의 어떤 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집필 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한 4권 정도의 책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매년 책을 쉬지 않고 이제 끊임없이 쓸 예정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그 어렵게 날씨도 굽고 지금 뭐 밖에 이렇게 상을 보니까 환하게 이렇게 맑았네요. 맑아졌네요. 오늘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로 오셔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좋은 시를 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까지도 이렇게 곁들여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조동범 시인을 모시고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시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해 반복되는 그 프로를 진행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시인마다 지향하는 세계, 그다음에 그 드러내고자 하는 그 절박성, 이런 것들이 늘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창작 의욕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